원장님 좀 만져보세요. 오, 엄청 세요. 빡빡한 걸로 빡빡 닦아야지 그렇죠. 이제 시원하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원은 하겠지만 시원하게 다 닦여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앞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쓰는 칫솔들, 설명드리는 칫솔들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항상 칫솔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어떤 칫솔이 좀 좋은지, 어떤 칫솔이 어떤 경우에 더 활용성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일반적인 칫솔부터 하나 볼까요? 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칫솔이에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게 더 좋습니다. 보통 어른이 쓸 수 있는 길이는 요 정도, 손에 잡았을 때 손잡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감싸지는 정도, 요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칫솔모의 길이에요. 칫솔모가 어금니 1개에서 1개 반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칫솔이 가장 좋고, 칫솔모 질도 좀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칫솔이긴 한데, 만져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칫솔모가 빽빽하게 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런 칫솔로는 잇몸을 자극하면서 마사지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양치질이 잘 되시고 치과에서 관리도 어느 정도 받으시고 하면은 일반적인 칫솔들 사용하시면 충분하세요. 그 다음으로 볼 게 임산부 분들이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맞아요. 추천을 드리는 그런 칫솔이에요. 손에 잡히는 사이즈나 칫솔모의 너비, 길이 이런 거는 비슷한데 약간의 모질이 좀 달라요.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거든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모가 있고 짧은 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썰커스라고 하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 쪽으로 이 칫솔모를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좀 더 길게 나와 있는 칫솔모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잇몸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칫솔이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도움이 되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잇몸이 부어 있거나 잇몸 안쪽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물질들이 많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제거할 때는 치주에 관련된 칫솔을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져보면은 아까 소개드렸던 이 일반적인 칫솔보다는 약간 뻣뻣한 느낌, 조금 더 빳빳하게 그 잇몸 안쪽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 거 가장 다른 거는 칫솔의 길이가 다르죠. 어리면 어릴수록 손이 작기 때문에 손 잡는 부위가 짧아집니다. 머리 길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칫솔모가 조금 더 빳빳한 느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모질이 좀 빳빳해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끈적이거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양치질 횟수나 아니면 양치질 하는 방법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칫솔로 깨끗하게 칫솔질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큰 애들 거, 요거는 좀 작은 애들 건데 길이가 다른 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칫솔 머리가 크거나 칫솔 모의 길이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어금니까지 잘 못 넣어요. 적당한 길이, 어금니 1개 반 정도 사이즈. 그리고 교정하시는 분. 교정하시는 분들의 특이사항이 뭐냐, 치아에 교정기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칫솔을 쓰게 되면은 교정기만 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 칫솔모가 닿으니까 치아에 닿는 줄 알고 브라켓 부분만 닦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칫솔은 사이에 홈이 만들어져 있어요. 브라켓을 피해서 칫솔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칫솔 플러스 시간 칫솔이나 첨단 칫솔 사용이 필수입니다. 입안에 다양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양치가 정말 잘 안 돼요. 첨단 칫솔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아주 미세한 부드러운 모가 한 개의 어떤 뭉치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어디 사용하느냐, 치아에 이제 브라켓이 붙어 있고 와이어가 쳐져 있으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사이사이 닦아줄 수 있고, 특히 이게 어디를 닦는데 좋으냐면은 맨 끝에 어금니의 뒷면, 여기 어금니 보이시죠? 이 뒷면을 닦기에는 칫솔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어금니 끝에는 그냥 안 닦이거든요. 그나마 닦을 수 있는 거는 칫솔을 약간 세워서 닦으면 뒤에가 닦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첨단 칫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뒤에 닦기가 정말 수월해요. 이런 데 닦는 게 도움이 되고, 아랫니 뒷면 이런 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해 놓으시면은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얘는 일반 칫솔이랑 똑같은데 혀 클리너가 달려있는 칫솔이에요. 제 혀 클리너랑 지금 인연이 깊은데 모자이크 무조건 모자이크. 아,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될 것 같아요. 혀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하나 사가지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맞아요. 닦아서 쓰고. 근데 위생적으로. 저는 위생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혀 클리너를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요. 얘를 갈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쓸 때도 양치질 다 하고 마지막에 여기로 혀 클리너를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사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체 주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기안 84. 거의 칫솔 머리가 이렇게 5대5 가르마를 탈 때까지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칫솔 머리가 이렇게 눕기 시작한다는 거는 칫솔의 그 모 끝 부분은 이미 다 갈라져 가지고 매우 날카롭거나 거친 상태라는 거거든요. 치아에 상처를 낼 수 있고 마모시킬 수 있고 잇몸을 상처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의 모가 살아있는 그런 칫솔을 쓰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에 한 번씩은 갈아주시는 게 가장 유효해요. 근데 양치질 습관이 너무 빡빡빡빡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만 지나도 머리가 이제 눕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칫솔 사용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게 가장 유효한 것 같아요. 한 달 딱 지나면서 딱 새 걸로 갈잖아요. 그러면 딱 끼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약간 색깔별로 한 12개 사놓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간 칫솔. 치간 칫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사이즈별로 있어요. 뭐 S, SS, SSS. 얇을수록 이제 S가 많이 붙는데, 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거예요. 앞니 같은 경우는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구부려지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쪽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치아 사이사이마다 칫솔모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걸 닦기에는 치간 칫솔 중요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간 칫솔 구비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간 칫솔은 어느 정도 틈이 벌어질 때 사용하는 게 좋나요? 정말 치아 잇몸이 다 완전하게 차 있고 단단한 경우에는 CC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랑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을 하죠. 그런 부분이 살짝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치간 칫솔을 설명을 드려요. 근데 사이즈에 맞춰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정말 큰데 조그만한 SSS짜리 치간 칫솔 쓰면은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치간 칫솔 사용해 주시고, 칫솔질, 치간 칫솔 아니면 치실, 요거는 그냥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칫솔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양치질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일회용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강력한 칫솔 하나 구했는데 원장님 좀 만져보세요. 엄청 세요. 모가 거의 꺾이지 않을 정도로 빳빳하네요. 요런 칫솔 같은 경우는 치아의 마모를 좀 일으킬 수도 있고, 치아 머리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 어금니 끝까지 양치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빡빡 닦아버리면 치경구 마모증이라고 하죠. 잇몸이랑 치아 연결되는 그 부위가 팍팍 파여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머리가 작은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모질도 좀 부드러운 게 훨씬 좋아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좀 빡빡한 걸로 빡빡 닦아야지 이제 시원하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원은 하겠지만 시원하게 다 닦여 나갑니다. 이제. 칫솔을 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칫솔의 건조를 조금 더 중요시해요. 화장실에 있다 보니까 되게 습하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더라도 꼭 칫솔을 햇볕 있는 곳에다가 놔둬요. 건조시킨 다음에 또 양치질에 쓰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동 칫솔보다는 음파 칫솔, 스케일러처럼 진동을 주는 그런 칫솔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은 아니거든요. 손을 좀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양치질 혼자 하시기 좀 힘들어서 갖다 대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진동을 통해서 양치질을 해줄 수 있게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신 분들은 칫솔질을 잘해서 양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치아의 마모도 좀 줄여주고 음식물이나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치태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니까 양치가 되겠거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파 칫솔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진동을 통해서 치태치석을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해요. 전동 칫솔을 쓰시겠다면 음파 칫솔을 좀 더 추천드리지만, 일반적이신 분들은 일반적인 칫솔질이 가장 좋다. 일반적인 칫솔로 양치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전동 칫솔이나 음파 칫솔로 넘어가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칫솔질에 흥미가 없어. 그래서 뭔가 좀 재미를 찾아야 돼. 음파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다가 그게 어느 정도 습관화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칫솔로 칫솔질을 잘 습득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칫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칫솔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칫솔질 방법으로 이를 닦는 거고,
보고 부가적으로 나한테 맞는 칫솔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양치질 하신다면은 아주 깨끗하게 위생관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칫솔을 위생적으로 잘 말려서 보관하는 것과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시는 거, 그것들만 생각하고 잘 지켜주시면은 구강 관리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녕. 안녕.